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28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3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날, 자, 검은 금요일에 재현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이 밀렸어요. 자, 금요일 날 상승 때만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원전 테마 올라올 수 있겠구나 하시면서 우리 주주님들도 기대를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목요일 날의 하락은요. 목요일 날 위클리 만기,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날이었고 거기에 뉴스케이 파워, 기자재 인수 이슈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이 파워에 패싱을 당한 게 아니냐. 자, 요거를 이렇게 악재 프레임을 씌워서 주가를 좀 강하게 눌렀었어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전체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죠. 이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가 요 20일선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 쭉 말아 올리면서 마이너스 1.4%, 사실상 뭐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방어를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자, 이날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3.25% 하락이 나왔어요. 장중에는 4.2%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이 삼전에 비해서는 주가 방어를 정말로 잘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 게 아니잖아요. 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라는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대미 투자랑 관세 협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악재인 이 대미 투자 그리고 이 관세 협상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이 결과가 미 원전 시장 진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말 중에 나온 이 미 원전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글로벌 원전 관련한 이슈들, 제가 이 부분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전망과 또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도 오늘 제가 명확히 분석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어요. 자, 댓글에다가는 자, 이번 조정을 또 하나의 기회로 활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자, 기회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또 이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만큼 많이 잡히기 때문에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영상을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겠죠? 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으로 인해서 투매 물량을 많이 던지는 대신 오히려 저점 매수에 기회로 이용을 하시면서 매수세도 강력하게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가는 기회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는 어제 저녁에 올랐던 속보 내용인데, 자, 구윤철 대미 투자액 증액 요거는 못 들었다. 환율 협상이 완료가 됐다. 자,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번 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요란 이슈가 났어요. 자, 그전에는 일단은 뭐 김민석 총리가 대미 투자,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대미 투자를 중단하겠다. 자, 이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어제는 이 3,500불, 자, 이거 선불로 내야 된다. 여기에다가 증액 요구까지. 자, 이러한 또 악재 이슈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대미 투자의 증액 요구는 못 들었다. 자, 이 얘기 뭐냐면은 자, 이 대미 투자의 3,500불에서 추가로 더 증액을 요구를 했다. 이 내용이 찌라시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중요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통화 스와프 논의와 환율 협상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3,500억 불을 우리가 미국 측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합의란 거죠. 근데 이 3,500불은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 외환 보유고 거의 70에서 80%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현금으로 달래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될까요? 일단 환율이 엄청나게 뛰겠죠. 그러면서 제2의 IMF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3,500억 불에 대한 투자는요, 이 관세 협상에서 자, 이거를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스와프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의견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구 장관은 오는 27일 미국에서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과 만나는 자리에 배석을 했대요. 대미 투자 규모를 3,500억 달러에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즉 찌라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베선트는 자, 우리 외환 시장을 이해하는 전문가라면서 여러 상황을 이야기했고 미국도 충분히 고려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환율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이미 끝이 났대요. 자, 이 내용을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빠르면은 뭐 일월 중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오늘 뭐 늦으면은 월화. 자, 다음 주 중에도 이 환율 협상에 대한 결과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환율 협상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는 이번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 생겼다는 걸 의미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만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는요. 자, 우리가 대미 투자 내용에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는 않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조선과 관련된 내용은 많이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이 원전과 관련돼서는 내용이 안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날 주가에 좀 하락이 좀 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자, 여러 가지 MOU도 체결이 되면서 이 한미 원전 동맹 강화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한전에 원전을 건설해 달라. 이렇게 미국 측에서 원전 건설 참여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 원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호재가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주가는 상승을 했나요? 안 했죠. 근데 여기에 따른 분명한 이유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9월 달부터 이 증시 자체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쉬지 않고 쭉 올랐어요. 자, 근데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지수든 자, 영원히 올라가는 차트가 있나요? 없어요. 올라갔다가 조정을 한번 받아야만 더 큰 상승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돌입이 된 것뿐입니다. 이 지수를 조정을 주기 위해서는 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죠. 자,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은 9월 달부터 자, 코스피 지수가 똑같이 올랐어요. 쉬지 않고 쭉 올랐다가 최근에는 이 매물대 구간에서 계속 돌파 시도를 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금요일장에서 자, 이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시장의 수급이 이 반도체 섹터,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 이런 반도체 섹터로 돈이 전부 다 몰렸기 때문에 원전, 거기에 조선, 계속해서 호재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미 시장 진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 이점에서 주가에 반영을 하지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 시장의 수급, 돈이잖아요, 돈. 이 돈들이 반도체 테마로 강하게 몰렸기 때문에 자, 정말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큰 상승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호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주가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 시장의 악재, 자, 이거를 이용해서 삼전을 누르기 시작을 했죠. 즉, 삼전의 조정 구간이 돌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몰렸던 이 시장의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자, 원전과 조선 테마로 다시 유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 이 조정 구간을 드렸었죠. 자, 삼전으로 몰렸던 이 시장의 수급들이 이제 원전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전에 이 JP모건 보고서에서 한국의 이 기업들 지배 구조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2년 이내에 자, 50%, 2년 이내에 50%의 지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었죠. 이때 당시 지수를 계산하면요. 4,500포인트입니다. 4,500포인트.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5,000포인트 공략을 했죠. 자, 그러면서 사실상 이 주택 쪽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담보대출 8억 제한이죠. 우리나라 투자 시장은요, 주식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 중에서 이 부동산 쪽으로 돈이 60에서 70%가 몰려 있어요. 갭 투자라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자, 여기서 주식이 20에서 30% 정도, 코인 시장이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면요. 이 부동산 담보대출 제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던 이 투자금들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으로 분산돼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요. 자, 지금 고객 예탁금 8월 달에 지금 75조까지 75조까지 늘어났죠. 시장의 돈들이 이 부동산 쪽으로 몰렸던 이 유동성 자금들이 지금 주식 시장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어서 4,500포인트, 5,000포인트 못 갈까요? 지금 기업들도 이 자사주 매입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저는 5,000포인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000포인트, 정말 많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4,500포인트까지는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부동, 부동산에 몰렸던 시장의 유동성 자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맞습니까?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삼성전자의 조정으로 인해서 자, 이쪽으로 몰렸던 이 수급들이 원전 테마. 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 조정 구간에 또 하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연휴를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추석 연휴. 무려 7일 동안 쉬죠. 자, 이때 동안 또 주식 시장이 열리지가 않아요. 제가 이 내용을 최근에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렸나요?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자, 내용을 제가 워낙 많이 올려서 여기 있네요. 이거 올려드린 날짜가 9월 26일입니다. 금요일 날에 제가 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자, 이날 증시가 좀 많이 밀리고 있었죠. 코스피가 2.91%, 코스닥도 3.16%까지 밀렸을 때, 장 끝나기 직전에 조금 올라와 주긴 했는데,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명절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서 주식 오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명절 연휴 전 이 거래일까지는 증시가 약세죠. 왜냐하면 추석이나 설날 전에는 보유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특히나 현 시점은 대미 투자 중단, 그리고 관세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매도 심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 사실상 트럼프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아무도. 이 명절에 필요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는 매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반등장을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항상 겪어왔던 연례 행사였잖아요. 자, 이 또한 지나가니. 이 조정장은 줍줍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좀 달아드렸어요. 그러면은 자, 9월 30일 날까지는 우리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 조정 구간을 조금은 더 하루 이틀 정도 더 이어가면서 주가를 흔들 가능성도 우리는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쵸? 하지만 이번에 이 조정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늘려가거나 아니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자, 또 하나의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자, 이 주말 중에 나왔던 이 원전 이슈들 그리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으로는 자,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은 이렇게 되겠구나. 글로벌적으로 원전 시장은 이렇게 커지겠구나. 자, 이러한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밀린 이 저점 구간에서 눌림목권을 확인해서 비중을 늘려갔을 때 자, 이 3전으로 빠졌던 이 수급들이 다시 원전 테마로 돌아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발생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자 대행방에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자, 주가가 빠지면 왜 빠지는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정확한 이유도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자, 이러한 실시간 브리핑 자료 그리고 중요한 이 원전 관련된 정보들 제가 해외 기사도 많이 갖고 오죠. 자, 오늘도 보시면은 원전 내용을 제가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외신 기사도 제가 갖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어느 구간이 저점이고 또 언제가 고점인지 자, 정확한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글이 정말 많죠. 벌써 417개나 있는데 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자, 여기 4월 9일 보이시죠?
요 4월 9일 날에도 시간은 오전 11시 6분이고요. 1차 매수가 25,500원 이하, 2차 매수가 2만 원 이하. 요 밑에 손절가도 정확히 제시를 해드렸죠. 지금 구독자 대응방에서는 평단가가 22,250원에 매수가 들어갔던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죠. 자, 여기에 매도라고 검색하면요. 자, 보시면 여기 6월 30일 날. 자, 이 6월 30일 날에도 요거는 분봉 차트입니다. 자, 정고점이에요. 맞고 나서 밀렸기 때문에 이 자리가 뭐죠?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터치를 해주면서 매물 소화를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거래량으로 그냥 힘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자, 그래야만 돌파가 가능하죠. 자, 이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구간 돌파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74,1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8시 땡 하자마자 정말 1분 만에 쏘고 빠졌어요. 자, 아마 이 가격에서 매도하셨던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이날 제가 이 7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시간이 9시 13분이죠. 평단가가 22,250원, 그리고 매도 단가가 7만 원이죠. 대략적으로 250% 이상의 수익으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자, 이렇게 수익을 봤기 때문에 자, 이번 조정 구간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이 구독자 대행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정확한 이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실시간 대응이 힘들다, 정보도 부족하다, 타점을 잡기가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대행방에 입장을 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제가 요 상단에 제 직통번호입니다. 010 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는데 정보는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 숫자 1번을 붙여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따로 체크를 해놨다가 자,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 자료까지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문자로요. 자,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행방이에요.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또 이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은 제 영상이 추천 영상에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틀 동안의 하락으로 인해서 월요일장도 추가적으로 주가를 흔든다. 자, 이때 투매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은 투매 물량 던지는 대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의 강력한 매수세로도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뭐라 남겨달라고요? 기회. 또 하나의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자는 의미니까요. 요 기회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더보기라는 버튼 보이시죠? 자,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자, 이 링크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제 직통번호랑 같은 번호예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즉, 귀찮게 번호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C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제가 스마트폰 전용으로 만든 바로가기 링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하단에 문이라고 적혀 있죠. 요 옆에다가 두산,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숫자 1번 이렇게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전송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은 간편하게 입장 시청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 채널로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리는 거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자, 요거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주식타짜 훈련소 채널이 이제 막 20만 구독자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100만 구독자 달성이 목표예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서 대응 잘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이 구독자 대인방에 입장을 하셔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고 수익을 많이 보시면은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공유하기 버튼도 많이 눌러주셨을 때 이 100만 구독자 달성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에는 뭐라고 남겨달라고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요 기회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 미 원전 관련해서 자, 몇 가지 새로운 속보들이 나왔는데요. 자, 그 전에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 원전 관련해서 자, 어떠한 이슈들이 나왔는지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만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것도 글이 정말 많죠. 자, 우선은 지난주 주말에는 자, 미국과 영국 자, 원전 협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때 오클로가 무려 28%, 뉴스케일 파워가 23%의 급등이 나왔었어요. 오클로는 이때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자,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서 IM증권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는데 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팅하우스와의 이 합작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다. 만약에 현재 구상대로 합작회사가 설립이 되면은 미국 시장 진출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다. 자, 무엇보다도 웨팅하우스의 경우 주기기 제작 등 기자재의 실질적 공급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웨팅하우스는 설계 능력만 갖고 있죠. 시공 능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핵심 기자재, 부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동사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대형 원전 관련 기자재 수주가 과시화될 수가 있다. 자, 이게 사실상 핵심 포인트죠.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뭐 고리 2호기가 일단은 결과가 또 연기가 됐죠. 10월로. 거기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탈원전을 시사하는 자,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 시장은요. 국내가 아닙니다. 국내가 아니에요. 자, 글로벌 시장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탈원전 얘기가 나온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한 웨팅하우스의 경우에 폴란드, 불가리아, 유럽 지역이죠. 자, 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기자재 등에 대한 이 발주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따라서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대형 원전 관련 수주 증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거다. 자, 그리고 체코를 시작으로 중동 지역 그리고 웨팅하우스의 기자재, SMR 등으로 수주가 확대가 될 전망인데 자, 원자력 사업 부분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년 4조 이상의 수주가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점점 매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밑에 정리한 코멘트를 달아주셨죠. 자, 우호적인 환경 변화로 원전 수주 증가는 지속이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셔라. 이 말씀을 제가 좀 많이 드렸죠. 자, 지금 당장에는 지금 거의 3달 가까이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기어 다니면서 많이 답답하시기도 하시고 지루하시기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 있어서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이 전력 수요 자, 폭증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유일한 대안이 원전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뭐 가스터빈도 있겠지만 가스터빈도 어디가 한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 세계에서 한 4곳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나머지 3곳들 GE, 지멘스, 미쓰비시 여기는 2029년도까지 수주 물량이 풀입니다. 수주 잔고 풀이에요. 못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2027년도부터 이제 전력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2029년도 뒤까지 자, 이 가스터빈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최근에 이 미국 글로벌 비테크 기업 6곳에 가스터빈 자, 이거 수주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사가 삭제가 됐었죠. 자, 이거 사실상 이 내용이 엠바고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괜히 이런 기사가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조만간 정식적으로 이 수주 관련된 자, 이게 공시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사로도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진단키트 생각을 해보시면요. 진단키트 만들었던 기업들 거의 대부분 20배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자, 뭐 손소독제,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었죠. 자, 이게 공급 부족 현상, 즉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엄청난 수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가스터빈 시장에서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자, 내용이 점점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지금 세계는 원전을 확대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태양광 풍력 확대를 하고 역주행을 한다는 이 논란이 제기가 됐었죠. 자, 이거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두산 에너비티 시장은 국내 시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이에요. 글로벌 시장. 자, 그리고 이 풍력이라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또 유일하게 풍력 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란 말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확대를 한다고 해도 풍력 이 터빈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맞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글로벌 원전 확대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영국과 미국이 1,500억 파운드, 282조 원 규모의 자, 이 원전 공동 투자 협정을 체결했어요. 자, 앞으로는 이 원전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될 전망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한대요. 2040년도까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면서 신규 원전까지 착수를 한다라고 하고, 자, 프랑스 2035년도까지 신규 원전 6개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스웨덴 40년 만에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세계 원자력 기구는요, 2050년도까지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이 2.6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글로벌 원전 시장의 확대. 자,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쵸? 자, 그리고 자, 엔비디아도 오픈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무려 140조 원을 투자를 한대요. 자, 엄청난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다. 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자, 스웨덴. 자, 원전에 32.7조 원을 지원을 할 예정이래요. 여기에 삼성물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글이 워낙 많아서 자, 요거 아까 올려드렸던 거고, 미국 에너지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 시장이죠. 2050년도까지 377기가와트에서 992기가와트로 늘릴 예정이다. 자,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거의 한 600기가와트가 늘어난 거죠. 보통 대형 원전 한 기당 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4배까지 늘리겠다. 행정서명 완료했죠. 지금 93기의 원전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4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약 30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웨이팅하우스 설계만 할 수 있다. SMR 만드는 이 기업들, 뭐 뉴스케이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자, 얘네들 설계 능력만 갖고 있어요. 시공 능력은 있어요. 대신 핵심 기자재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뉴스케이 파워의 독점이죠. 테라파워 독점, 엑스에너지 독점입니다. SMR 기업들한테도 이 두산 에너비티가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면서 핵심 부품 공급권을 따냈단 말이에요. 자, 거의 대부분의 핵심 기자재를 독점으로 공급을 해준다. 맞습니까? 그리고 웨이팅하우스도 이 AP1000 원자력. 자, 요게 들어간 주기 핵심 기자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 시장이 커진다. 웨이팅하우스가 원전을 많이 건설한다. 자, 이런 SMR 기업들이 이 SMR을 많이 건설한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이거를 우리는 기회로 활용을 하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댓글로 기회라고도 한 번씩만 좀 남겨주세요. 자,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가 상향 조정한 원자력 발전 전망은 원자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또 안정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 안 될 존재임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AI 증가로 자, 이 핵 ETF, 원전 ETF죠. 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외신 기사 내용을 제가 요약만 해서 가지고 온 거고, 자, 인도도 AI 데이터센터 붐으로 자, SMR주도 핵 에너지 추진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10은 잊어버리세요. 자, 미중 AI 경쟁의 다음 전쟁터는 원자력이다. 지금 AI 패권 경쟁은 빠르게 에너지 패권을 위한 경쟁으로 변하고 있대요. 자, 미국이 핵 개발에서 중국에 뒤처지면서 정부와 빅테크 모두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대대적인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이 원전 리네상스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늘리겠다. 언제까지? 2050년도까지. 자, 이것도 제가 외신 기사를 갖고 온 겁니다. 자, 진정한 승자는 훨씬 덜 화려할 것, 즉 에너지도 귀걸이 될 것이다. 특히 원자력이다. 자, 거기다 두산 경영진이 미국에 찾아서 이 AI 기업들, 자, 뭐 아마존, 엔비디아 등을 방문을 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아마존이 또 SMR,
자, 이 창원 공장을 또 방문을 했었어요. 자, 이거는 이따가 기사를 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자, 오픈 AI와 엔비디아 파트너십 관련해서 지금 xAI라는 데이터 센터 지금 건설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50년도까지 전 세계 상업용 원전 약 400기 해체를 한대요. 자, 이 원전 해체 시장. 자, 이게 또 블루 오션이죠. 자, 약 400기의 원전을 해체를 할 예정인데, 자, 이 원전 해체 시장에 이 한수원, 틴코리아가 또 새로운 시장으로 또 개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고리 1호기에서 4호기, 또 월선 1호기에서 4호기, 한빛 1, 2호기, 한울 1, 2호기, 지금 12개의 설계 수명이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리 2호기에 관련돼서 자, 요거 재가동 여부를 10월 달로 결정을 하겠다고 약간 일정이 미뤄졌죠. 이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난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국내 실증을 기반으로 한 해외 시장 진출 가속 시 한국 기업의 해체 생태계 경쟁력이 확대가 됨을 기대할 수 있다. 자, 내용이 정말 많네요. 제가 너무 많이 올려드렸나 봐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전력 수요 2034년까지 자,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대요. 주요 증가 지역은 미국과 중국, 유럽. 자, 점점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겠죠. 수요가 더 급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인도 이건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거고. 자, 그리고 한미 원전 동맹 강화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 원전 시장이 있어서 이 미국 원전 시장이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최근에 자, 수요일 날 올랐죠. 679조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다라고 합니다.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를 가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요. 추가적으로 5개 부지, 5개 부지에 AI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또 건설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가스터빈. 자, 요게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자, 아마존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기술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창원 공장을 최근에 방문을 했죠. 자, 이 창원 공장은요. SMR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화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캐파 확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자, 에이펙 에너지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두산 창원 공장을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죠.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창원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원전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자,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 파운드리 1등 TSMC죠. 자, 이 원전 SMR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TSMC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은 제가 올려줬던 거를 다시 한번 올려드렸던 거네요. 자, 그리고 자, 오라클, 소프트뱅크, 오픈 AI. 자, 이거 좀 길이 긴데 간단히 요약만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미국 내 5개 신규 부지 AI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로 2025년도 말까지 500억 달러, 10기가와트 목표를 조기 목표 달성 과시화가 전망이 되고 있대요. 그만큼 원전 SMR을 더 많이 짓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이거 외에도 기사 내용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 이거 영상이 뭐 1시간 넘어서 2시간짜리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결론은요. 이 SMR 시장도 자, 2030년도 17개를 상용화를 시키면서 10조 원 시장으로 폭풍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20개, 러시아는 17개, 중국은 10개, 한국은 ISMR,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거를 2030년 5년도까지 상용화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지금 SMR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가 됐죠. 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SMR 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맞습니까? 그쵸? 자, 이 외에도 뭐 한미 동맹 강화, 뭐 이러한 내용들. 자, 아마존에 이어서 SM도 울산을 찾았다. 자, 그리고 자, 다른 거 넘기고요. 자, 오늘 올랐던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좀 굉장히 좋은 내용의 블로그 글이 올라와서 제가 요거를 좀 올려드렸는데, 자, 제목을 보시면요. 미국발 조선업과 원자력 산업 부흥이라는 요런 제목으로 블로그 글이 올라온 건데 정리가 정말로 잘 돼 있더라고요. 소제목을 보시면요. 조선업과 원자력 산업,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제목이에요. 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자, 중국은 이 원전과 조선업이 지금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중국은 이 원전과 조선업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결론은 뭐예요? 자, 중국이 지금 쫓아오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그쵸? 자, 조선업 전 세계 2위 대한민국이에요. 1위가 중국이죠.
자,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 원전 수주를 따내는 기업이 어디예요? 자, 대한민국 K원전이잖아요. 자,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도움 없이는 이 원전 산업과 조선 산업을 부흥시킬 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우리나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협상도 미국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가 이 조선과 원전 산업에서 협력을 해줄게. 대신 관세 조정을 해줘.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들, 뭐 통화 스와프라든지 자 이런 것 좀 조정을 해줘라고 했을 때, 자 협상이 우리나라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AI 기술과 전력, 그리고 원전의 전략적 연결고리. 자, 여기 빨간색 글을 보시면요. 원자력 없이는 전력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들 대부분은 민주당 성향이지만 이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는 정치가 아니라 기술과 산업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은 원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은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업과 원자력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회생이 아닌 중국의 글로벌 기술 그리고 에너지 복합 전략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고 하죠. 자, 원전은 단지 에너지 발전 수단이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고, 조선업은 단순 물량 선박 제조가 아닌 에너지 수송 및 에너지 수송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군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로 수렴이 된다. 미국은 AI 시대의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마스가와 원전 산업 재건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게 이 글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이 미국의 상황, 이제는 다들 잘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미국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자,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참여. 자, 이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합작회사 설립도 급무세를 탈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또 한전이 또 이러한 제안을 했죠.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해달라. 이게 APR 1400.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나라가 미국만 원전 수주 따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지금 원전 수주를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 우리 이거 미국에서 건설했던 거야.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전 수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가 생긴다. 맞습니까? 그쵸?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자, 엄청난 무기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이 허용을 해줄 거야, 안 해줄까요?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다. 왜? 얘네들 지금 급하기 때문에. 2050년도까지 300개의 원전을 짓는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보다, 자, 이 APR 1400 이 원자로로 원전을 시공하는 게 시간이 더 단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 APR 1400 원자로를 이용을 한 이 원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 엄청난 수혜가 예상이 되겠죠. 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사실상 뭐 웨팅하우스가 수지를 따내든 한수원이 따내든 사실 의미는 없어요. 왜? 두 곳에 전부 다 핵심 기자재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주는 얘네가 따고, 자, 즉 제주는 얘네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간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벌어간다. 맞습니까?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구간에서 뭐 하셔야겠어요? 자, 반드시 또 하나의 저점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만, 좀 멀리 내다보세요. 자, 저는 이러한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무만 보지 마시고 멀리 숲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년에는 매출이 점점 더 증가될 거고요. 내후년에는 더 증가가 될 겁니다. 점점 더 매출이 늘어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이제 40조입니다. 40조. 자, 100조까지 못 갈까요? 전 세계 글로벌 원전 시장이 커지고 있고, 자, 그 중심에 핵심 기자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하는데, 저는 100조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100조 넘기면요, 최소한 12만 원, 15만 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가스터빈 쇼티지 현상이죠. 2029년도까지 이 가스터빈은 어디만 수주를 줄 수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만. 가스터빈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 쇼티지 현상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9월 30일 날까지는, 자, 이때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질 겁니다. 왜? 현금화하기 위해서. 명절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9월 30일 날. 자, 이 시점까지는 20 오늘이 28일이죠. 그러면 내일장이 29일 날, 30일까지. 이때까지는 추가적인 조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 구독자 대행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자, 이런 중요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자, 빠지면 왜 빠지는지, 자, 이러한 정확한 이유도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이러한 실시간 브리핑 자료뿐만 아니라, 자, 정확한 이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어렵다, 정보도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대응방에 입장을 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현재 461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자, 이 구독자 대행방에 입장을 하셔서 우리 주주님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 상단에 제가 직통번호 남겨드렸죠.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 숫자 1번에 붙여서 보내주셔야만 제가 따로 체크를 해서 문자로 뭐 정확한 타점까지 발송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일요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 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특히나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제가 영상을 오전 시간대 올려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오후 시간대, 아니면은 저녁 시간대, 새벽 시간에도 올려드릴 때가 있죠. 자, 마냥 제 영상을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할 때 김프로님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울립니다. 알림이. 자, 그럼 그 알림 보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까지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창도 열어드렸죠. 댓글에다가도 뭐라고 남겨달라고요? 자, 또 하나의 이번 조정 구간을 기회로 이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기회라는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